안녕하십니까. 도를 아십니까입니다. 도를 배우던 나의 이야기 에피소드 13번째입니다. 지금 저는 저희 대학원 박사과정 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학위 청구 논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사과정에 들어가자 지도 교수님께서 저에게 논문 지역을 어디로 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지질학과의 논문은 논문 지역이라고 하여 조사할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합니다. 박사과정에서의 연구지역은 보통 석사과정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으로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저는 석사과정 때 연구지역인 천성산에서 바로 동쪽편에 있는 대운산을 생각하고 대운산 콜드론을 연구지역으로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도 교수님께서는 대운산은 이미 연구가 끝난 지역이 아니냐면서 박사학위가 나올 만큼 자료가 더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지역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저는 논문 지역을 정할 것을 생각해보면서 지질학과 박사과정생들이 박사 입학으로부터 학위를 받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대개 한 7년 정도 하면은 아주 짧은 시간에 학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년이 되어도 심지어는 박사과정 입학을 하고서는 수료만 하고 학위를 받지 못한 분도 아주 많았습니다. 이렇게 길게 학위과정 논문을 쓰는 이유는 지질학과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특정 지역을 조사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논문을 쓰는 기간보다 지질학이라는 것은 준비하는 과정이 훨씬 더 긴 실정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질학과 논문의 피치 못할 특성인 것이죠. 저는 직장 생활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부산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대운산을 지도교수님께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운산은 또한 콜드론이라는 연구가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사된 자료를 제가 쉽게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았고 거기에다가 조금만 저희 자료와 해석을 보태면 될 것 같아서 큰 노력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저는 또한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런 기간에서야만 본격적인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지질학 쪽으로 논문을 쓰려고 했던 선배, 후배들의 사례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학위를 받지 못하고 수료만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외국의 논문을 보면서 암석의 화학 자료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조금은 깨달아가면서 그리고 앞편에서도 소개해드렸던 Using Geochemical Data라는 책을 보면서 화학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발표된 우리나라의 지질학 관련 논문에서 나오는 암석 화학 자료를 검증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검증에는 제가 박사과정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러 간 날 은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다시 한번 더 상기되었습니다. 은사님께서는 과거 우리나라 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저에게 조언을 하셨었지요. 그래서 저는 부산대학교 연구도서관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지질학 관련 논문집에서 화산암에 관한 논문들을 모두 복사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지질학 관련 논문집은 대한지질학회지, 광산지질학회지, 자원환경지질학회지, 지구과학회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암석화학 자료를 모두 암석화학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데이터로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암석하고 광물학에 관한 화학 자료를 입력하여 분석하는 프로그램으로 민펫이라는 프로그램이 널리 쓰였는데요. 여기에 암석화학 자료를 입력을 하면 여러가지 도표를 아주 쉽게 그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입수하여 입력한 암석화학 자료는 모두 381개의 표본의 자료였습니다. 그 중에서 화산암 자료만 제가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화강암 질암석, 또 암맥, 그리고 백악기 말에서 고 제3기에 분출된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자료는 다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331개의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모두 입력을 하고 민펫으로 그림을 그리니 뭔가 의미가 있을 만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그때 그린 그림인데요. 제가 300몇 개의 자료를 모두 모아가지고 그리기 전에는 다른 논문에서는 각 학자들마다 많아야 한 20개 이상 조금 더 되는 정도? 그리고 적은 경우에는 10몇 개의 표본만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그림을 가지고 해석을 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학자들은
천편일률적으로 점이 찍힌 분포가 연속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였고, 그 연속적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마그마에서부터 동일 기온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300개 이상 되는 점을 찍어 보니까 이 점의 분포가 과연 연속적인가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보기에? 자, 다음 그림도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중간 정도에는 점이 적게 찍혀 있죠. 그리고 양쪽으로 데이터가 나누어지는 점이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화성암 관련 교재에 보면은 데일리 갭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점을 찍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로는 중간에 저렇게 빠진 부분이 과연 데일리 갭으로 설명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 저것이 해석될 수는 없을까 하는 점이죠. 두 번째는 데일리라는 사람도 점을 찍다 보니까 저렇게 중간에 자료가 빠진 것이 나오니까 왜 저것이 빠질까 하는 것을 해석을 하지 못해서 그냥 저런 현상에다가 데일리 갭이라고 하자,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죠. 좀 엉뚱한 생각이지만은 저는 이 두 가지의 생각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자료를 많이 모아서 그림을 여러 개를 그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그림에서 자료의 분포가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나타난다는 것에 저는 매우 고무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 그림들을 다른 논문에서, 즉 외국 논문에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면서 자료를 해석하는 그 그림들, 거기다가 제가 수집한 자료를 모두 한번 다 대입을 해보았습니다. 그림을 많이 그리면 볼수록 그 자료 분포가 이렇게 양쪽으로 탁 나누어지는 현상이 더욱 선명해졌고, 그래서 저는 데일리 갭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져 나타나는 현상은 원래부터 일반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원래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그 이유를 해석을 못하니까 데일리가 데일리 갭이라고 한 것이라고 하는,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그 생각에 천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린 그림을 지도 교수님께 가져가서 보여드렸죠. 지도 교수님께서도 아주 흥미로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료를 가지고 논문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을 그리던 초기에는 논문으로 되기에는 충분한 자료가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을 하여서 논문을 직접 만들지는 않고, 그거는 좀 더 자료를 더 찾고 근거를 찾고 하면서 만들려고 생각하고 그냥 초록 상태로서 학회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학교에 발표를 하였지만은 논문을 정식으로 낼 생각은 못 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발표 이후에도 자료를, 그림을 그려보고 자료를 분석해보고 일하다 보니까 이 자료를 모은 다른 논문들, 즉 이전 학자들이 했던 논문들에서 나온 해석과는 다른 저 나름의 해석들이 하나씩 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 나름의 해석 방법이, 해석 내용이 하나하나씩 많아지면서 이것이다, 저는 이것으로 가지고 연구 방향을 잡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료 분석만으로 논문을 쓰면은 구태여 그 넓은 지역에 야외 조사를 다니는 그런 번거로움, 그런 큰 수고를 덜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대학원 박사과정 2년차에서부터는 아예 논문 지역을 잡아서 야외 조사를 다니는 수고로움 대신에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료만 주구장창 분석하는 방법으로 해도 논문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논문을 쓰기로 결정을 하여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국은 몇 년 뒤에 저희 박사학위 논문은 이전 논문에서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자료를 재해석한 것으로 쓰게 되었고, 따지고 보자면 은사님께서 저희 박사학위 논문의 방향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 되었네요. 오늘은 저희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방향을 잡게 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